자, 이제는 실과 문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사역동사를 배웠다면 이번에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간접 의문문은 한번 읽어볼게.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의 구조를 가진 절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얘가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 경우에 일단 밑줄을 그어둘게요. 그리고 일반적인 의문문이 여기 밑줄, 의문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 어순으로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온 다음에 이때 물음표가 뒤에 찍히는 게 일반적인 의문문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거에 반면 간접 의문문은요. 의문사가 먼저 나오기는 하지만 주어가 다시 맨 앞으로 오고 동사가 오고요. 여기에 물음표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물음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단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직접 의문문과 어순이 같은 것에 주의한다 라고 나왔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볼게요. Who are you라는 문장이 있어요. 너는 누구니? 그럼 얘는 일반적인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이야? 얘는 뒤에 퀘스천 마크만 있는 것만 봐도 일반적인 의문문 어순이죠. 그러니까 의문사가 앞에 나왔고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주어 동사를 바꿔준 거죠. 요게 직접 의문문입니다. 일반적인 의문문인데 얘가 만약에 혼자 쓰이지 않고 I know, 나는 압니다.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압니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얘랑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의문사가 쓰인 문장, 요 한 문장 자체가 독립적으로 쓰인 거지. 얘가 그냥 독립적으로 쓰였을 때는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꾸고 물음표를 찍으면 되는데 지금은 의문사를 포함한 요 문장이 나는 압니다. 이 know의 목적으로 쓰였네?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어떤 문장의 한 부분으로 들어갔지. 이걸 아까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그러니까 혼자 쓰이지 않고 어떤 문장의 각 부분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얘를 이렇게 내려주면서 주어 동사를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퀘스천 마크를 삭제해 주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고 너네가 외웠던 것처럼 주, 동의 어순으로 나오면 됩니다. 이게 간접 의문문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혼자 쓰였을 때는 주어 동사를 바꾸고 물음표를 붙여줬으면 됐는데 이 문장이 혼자 쓰이지 않고 어떤 긴 문장의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다시 주어 동사를 원래대로 돌려준 다음에 퀘스천 마크를 없애면 되는구나를 기억하신 다음에 볼게요. 직접 의문문 어순은요. 의문사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쓴 것처럼 who도 있을 거고 when도 있을 거고 where도 있을 거고 why도 있을 거고 how도 있을 거고 what도 있겠지. 요런 것들을 의문사라고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무엇을 의미하는 의문사들이 있어요. 얘네가 문장 맨 앞에 쓰이고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라면 비동사 앞에 오면 돼. 그리고 주어 쓰고 물음표 찍어주면 우리가 원래 알던 의문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근데 만약에 조동사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의문사 쓰고 조동사 앞으로 뺀 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음표 붙여주면 되겠지. 자, 세 번째, 비동사도 아니야. 조동사도 없어. 이런 걸 우리는 이런 동사를 그냥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동사가 일반 동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얘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do나 does를 갖고 오고요. 만약에 과거다 하면 did를 갖고 옵니다. 이렇게 써주고 마지막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주면 우리가 원래 알던 의문문 어순이 나올 거고요. 근데 얘가 이제 혼자 안 쓰여. 혼자 안 쓰이고 아까 요 예문처럼 어떤 큰 문장의 부분으로 들어가. 그럼 그때는 다시 주어 동사를 원래 위치로 바꿔준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의문사 쓰고 여기 밑줄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네. 우리가 원래 알던 그 순서대로 나오네. 근데 만약에 조동사가 쓰였어. 그럼 의문사 쓰고
주어 맨 앞으로 빼고 조동사, 동사. 일반 평서문 어순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동사야. 근데 얘는 원래 없던 거잖아. do나 does나 did나. 얘가 앞으로 못 튀어나가니까 얘 대신에 튀어나갈 애가 필요해서 잠깐 데리고 와서 썼던 거니까 얘를 다시 없애주고 주어, 동사로 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문을 보면요. Can you tell me? 라는 문장 하나. Where are you going? 이라는 문장 하나. 지금 의문사를 포함한 문장이 따로 쓰였네? 그럼 그때는 주어 동사 바꾸고 물음표 붙이면 되는데 얘를 이제 하나로 볼까? 하나로 Can you tell me? 너가 주어일 거고 tell이 동사고 me가 간접 목적어 where부터 끝까지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네? 그럼 이제 얘는 더 이상 독립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한 문장의 부분이 되었네? 그럼 그때 어떻게 한다고? 주어 동사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요. 쌤, 근데 퀘스천 마크 갖다가 버린다면서요. 여기는 왜 물음표가 있어요? 라고 하면 애초에 이 전체 문장 자체가 뭐야? 의문문이잖아. 이 마지막 부호는 이 전체 문장에 따라서 결정짓는다. 이 물음표는 얘 때문에 나온 게 아니다. 간접 의문문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애초에 전체 문장 자체가 의문문이라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Can you tell me? 말해줄래? What does she like?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 이때도 얘를 하나로 합치면 Can you tell me? 얘가 또 일부분으로 들어갔으니까 다시 주어가 앞으로, 동사 앞으로, does는 원래 없던 거니까 삭제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지금 what절의 주어는 3인칭 단수인 she니까 like에 s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 문장에는 like 뒤에 s가 없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야? 앞에 does가 있잖아. does가. 근데 내가 이제 does를 없앴으니까 얘가 3인칭 단수요 라고 표시해주기 위해서 like에 s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요런 수일치만 조금 조심하면 돼. 마지막 I know, 나 알아. Who won the race? 나 알아. 누가 경주에서 이겼니? 라는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I know, 주어, 동사네. 그럼 이제 who부터 끝까지가 한 문장의 일부로 들어갔잖아. 그러면 주어, 동사를 바꿔 써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을 보면 주어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이 who 자체가 주어의 역할을 하니까 그냥 바로 뒤에 동사 나오면 돼요. 그리고 목적어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간접 의문문은 원래 의문문이었던 애가 어떤 문장의 일부로 속했을 때, 부분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주어 동사를 원래대로 돌리고 물음표를 없앤다 정도로 알고 계신 다음에요. 이 경우 do나 does를 데리고 왔던 일반 동사의 경우 수일치 주의해야 된다 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근데 만약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경우야. 밑줄.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경우. 야, 의문사가 없는데 의문문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뜻의 if나 whether를 이용해서 간접 의문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볼게요. I have no idea. 나 생각이 없어. 나 아무 생각 없어. Will she come? 그녀가 언제 오는지 내가 아무 생각 없다는 건 알아 몰라. 모른다 라는 뜻입니다. I have no idea. 얘는 그냥 I don't know랑 똑같아요. 나 몰라. 이때 뒤에 if 또는 whether절을 써서요. if, whether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녀가 올 건지 or not, 오지 않을 건지를 몰라요. 얘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몰라요. if 또는 whether she will come or not. 그녀가 올지 안 올지를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간접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또는요. 이거 밑줄. think, believe, guess. think는 생각하다. believe는 믿다. guess가 추측하다라는 뜻이에요. 등의 밑줄.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가 간접 의문문이랑 쓰이는 경우 여기 별표입니다.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튀어나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볼게요. Do you think? 너 생각해? Who is? 그가
누구라고 생각해? 라는 문장을 하면 얘는 원래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Do you think? 하고 이제 얘가 who is he가 한 문장의 일부로 들어갈 거니까 who he is 하고 전체적인 문장이 의문사이기 때문에 퀘스천 마크 붙여주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누굽니까? 아, think네.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네. 얘를 보자마자 이 who를요 문장 맨 앞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문장이 나와요? Who do you think? 얘는 이제 없으니까 he i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굳이 이거 안 나가도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밑에 문장 한번 풀어보세요. 꼭 먼저 풀고 정답 맞추세요. 됐나요? 같이 볼까요? 자, 다음 문장을 밑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쓰세요 라고 했네요. 자, 볼게요. How do you go home? 이라는 문장을 이제 우리가 전체 문장의 일부로 집어 넣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주어 동사 원래대로 돌려주면 되잖아. how 쓰시고요. 이 do는 원래 있던 거야 없던 거야? 없던 거잖아. 고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너가 대신 나가라 하고 do를 데리고 온 거지. 그럼 얘 보내주면 돼. How you go home 이렇게 쓰면 간접 의문문 되겠네요. 됐습니까? 두 번째, Where is the best restaurant? 어디가 최고의 식당이니를 우리가 이제 전체 문장에 집어넣어서 간접 의문문을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Do you know? 하고 나서 Where? The best restaurant i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주어 동사가 바뀌었던 거를 원래대로 돌려주고 퀘스천 마크 날리면 되는데 얘는 왜 있다고? 이 전체 문장 자체가 의문사라서 있는 거야. 얘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자, 마지막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시오 라고 했는데 문장 봅시다. 나는 네가 날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럼 일단 주어부터 잡아. 나잖아, 나. 주어부터 잡으면요 I 쓰면 되겠죠. I 지워. 나는 지우세요. 궁금하다잖아. 동사 지워. 그래서 궁금하다라는 동사는 wonder이 있네요. I wonder.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야? 네가 날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의문사가 없는데 의문사가 없을 경우에 간접 의문문 만들려면 if나 whether 쓰면 되겠지. 근데 whether는 없으니까 if 쓸게요. if 인지 아닌지 뭔지 아닌지 you 동사 나와야지. if you 너가 can if you can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뭘 할 수 있어? help 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 궁금해. 너가 나 도와줄 수 있는지.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 5월 낫이 추가로 있었다면 5월 낫을 맨 마지막에 붙여주면 됐겠죠. 자, 이렇게 7과 문법까지 마무리 지어봤는데요. 7과 문법이 사역동사부터 시작해서 간접 의문 자체가 쉽지 않은 파트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면 여러 번 강의를 돌려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면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지 쌤한테 가서 꼭 질문하고 테스트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